좀 보자. 오늘 그 정적분 부분 좀 나갈 거거든. 정적분 나갈 거고. 정적분 정의부터 좀 필요한 내용, 뭐 문제 풀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그 정적분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조금 그 과정이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좀 뭐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 건데, 우리가 그 휴대폰 있지? 휴대폰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 있잖아. 디스플레이 여기서 화면이 어떻게 원리를 좀 알아? 원리 어떤 원리로 나올 것 같아? 화면 우리가 TV를 봐 아니면 휴대폰을 다 보잖아. 어떤 원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현이 돼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빛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뭐 LED긴 한데 휴대폰도 보면 이걸 딱 여기 물방울 딱 하나 떨어뜨리면 자세히 보면 빨간색 RGB가 나와.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모든 색을 구현할 수 있거든. 빛이라는 게 알고 있지. 그래서 RGB랑 기본 단위로 이제 색이 구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해상도라고 하지. 해상도에서 1600 곱하기 만약에 1200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개수가.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해상도가 1600 곱하기 1200이면 만약에 1600 곱하기 1200이다 하면, 자, 요 개수가 몇 개가 1600개가 있고 가로의 개수가, 그 다음에 세로의 개수가 1200개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나오는 거야.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픽셀이라고 하거든. 픽셀. 그러니까 픽셀의 개수는 1600 곱하기 1200개가 있는 거야.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빛이 구현되어서 우리가 원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너희가 사는 세상에서는 너무 발전이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해상도가 엄청 높잖아. 그렇기 때문에 원 같은 게 완벽하게 거의 구현이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아이폰에서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레티나라는 것이 해상도 몇 이상이면 우리 눈이 그것을 이제 인식하는, 그러니까 실제 모양이나 인식을 해상도가 어느 이상이 되면 똑같이 인식한다,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픽셀이 이게 점점 작아서 지금은 거의 아주 안 보일 정도로 작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원이라는 걸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맞지? 근데 내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컬러폰이 나온 것이 거의 중학교 때 나왔단 말이야. 중학교 때 나왔는데,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원을 구현한다고 쳤을 때 픽셀이라는 게 너무 크잖아. 픽셀은 건 기본 단위야. 픽셀은 기본 단위인데 원이 너무 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과장돼서 표현을 원을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만들어주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만들어준다는 거야. 옛날 게임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원이 구현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 거 봤지?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픽셀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원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 픽셀이 점점 작아져서 지금은 어떻게 돼? 너무 픽셀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원을 구현을 할 때 좀 더 다듬어지겠지. 점점 좀 더 다듬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원을 만약에 구현한다 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듬어진다라는 거야. 조금씩 다듬어져서 뭐 이런 식으로 뭐 구현이 가능해지다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는 요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정확한 원까지도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지, 거의. 그러니까 요 개념을 내가 설명하는 이유는 정적분의 정의가 요 과정을 타서 나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사각형이 점점 작아져서 이제 점점 작아져서 거의 점으로 돼서 원 같은 걸 구현할 수 있다. 요 과정이 정적분의 이제 정의, 식에서 해석을 할 때 이런 과정으로 해석이 된다고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정적분을 이제 식을 먼저 쓴다고 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정적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적분을 배우는데 부정적분을 배웠지. 저번에 부정적분 배웠는데, 부정적분이랑 정적분이랑 차이점은 부정적분은 적분을 하는데 구간이 없는 거야, 맞지? 정적분은 구간이 있다라는 거야. 정해져 있다.
구간이 정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A에서 B, fx, dx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풀어서 쓰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델타 x에 fxk 시그마를 안 붙였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이고 그 다음에 델타 x 곱하기 f x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 시그마라는 것은 정적분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델타 x라는 것은 b-a의 n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k라는 것은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델타 x k가 되는데 다시 표현하면 a 플러스 n분의 b-ak로 표현해. 자, 요렇게 보면 좀 식이 엄청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해볼게. 자, 그림 이렇게 있어. 어떤 함수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 적분 구간에 내가 여기 x는 a라고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을 xb라고 잡았을 때 자, 요 의미를 잘 보자고. 델타 x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해주면 되냐면 자, b-a라는 건 요 사이 길이지. 길이 맞아? 길인데 n이라는 거는 n등분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가로를 n등분한 가로를 n등분 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n등분 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제 n등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나가겠지. n등분을 했을 때 값들이 있을 거야. x 값들이.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델타 x라는 건 이 각각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길이는 어떨까? 다 똑같겠지. 맞지? 간격이 똑같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 치고 그리고 요 번째 중간 항을 내가 xk라고 잡을게. xk. 자, xk라는 건 내가 a 플러스 n분의 b-ak야. 그러니까 a에서 n분의 b- 이 간격을 몇 번 곱해준 게 더해진 거야? k번 곱해진 거 더해준 거니까 k번째 항 xk라는 것은 요쪽 점이 되는 거고 그때의 fxk 값은 어떤 함수값이 되겠지. 이렇게 함수값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자, 함수값이야 이렇게. 요게 fxk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델타 x 곱하기 fxk를 해석을 하게 되면 자, 델타 x라는 건 이 길이인 거고 그 다음에 fxk라는 건 이 높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곱했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야. 각각의 넓이인 거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이니까 이 사각형들의 합을 의미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고 어디까지? B까지. 마지막 B까지 이런 식으로 그려줘서 이 사각형들의 합을 표현한 게 어디까지 표현이 된 거야? 여기까지 표현이 된 거야. 맞아? 여기까지 표현이 된 게 사각형들의 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준 행위가 뭐야?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말로 표현하면 n등분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요거를 몇 등분 하는 거? 무한등분 한다는 거야. 맞지? 무한등분 한다는 거 쉽게 생각해서 두부를 자르는데 처음에 4등분 했고 8등분하고 10등분, 20등분, 1000등분, 만등분, 무한등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가로 길이가 거의 어디로 접근할 것 같아? 0으로 접근하고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는 선분의 길이로 결론적으로 나오겠지. 이해되지? 그럼 선분의 길이 해서 선분의 길이로 나와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함수값들이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요 함수 요 AB 구간의 넓이와 연결이 되겠지. 오케이? 넓이와 관련이 있는 값이 나온다는 거 맞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아까 요 설명을 한 이유가 아마 처음에 n등분이 적으면 사각형이 클 거 아니야. 크지만 점점 n등분이 픽셀이라는 게 작아지고 이것도 간격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 선분이 됨으로써 우리는 곡선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요게 이제 정적분의 정의인 거야. 결론적으로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정적분을 이용해서 함수로 이루어진 넓이를 구할 때도 쓰이게 되는 거지. 요것만 조금 과정을 이해를 하면 훨씬 쉬워지니까 요 정도만 조금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전정구간 넓이를 보게 되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고 함수가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져 있어. 여기 y는 fx고 그리고 내가 x가 여기는 a라고 가정하고 여기를 x, b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넓이를 s라고 정해보자고. 그러면 a에서 b, fx, dx라는 것은 어떤 값을 넓이로 s로 표현하면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아? s로 표현하면 맞지? 자, 그러니까 함수값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정적분이라는 건 함수값의 합인 거고 지금 함수값들이 다 양수잖아.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s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s가 나와. 그럼 혹시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이런 건데 두 번째 경우 만약에 x축 이렇게 있는데 함수가 x축 밑으로 그려졌고 x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x는 b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넓이가 s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적분구간 a, b, fx, dx라는 것은 s로 표현하면 어떤 값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마이너스 s. 요것만 잘 구별을 해주면 돼. 자, 요 과정이 이해가 된다면 저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야. 왜? 함수값이 다 뭐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음수값들이 쭈쭈쭈쭈쭈쭈쭈쭈 성분들이 다 더해지니까 넓이에서 마이너스 붙인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그래서 외울 게 없는 거야. 이거 막 외워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뭐 굳이 외울 게 없고 그래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준 거고. 그럼 만약에 지금 함수가 자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려졌어. y는 fx. 자 요런 형태는 뭐 복습하자 치면 요런 함수가 나온다는 건 몇 차 함수가 보통 이렇게 그려져? 그치, 3차 함수고 x 상승의 개수가 양수일 때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넓이를 s1이라고 s2라고 했고 그 다음에 a 만약에 c라고 표현을 했다. AC라고 표현을 했다면 적분 AC, FX, DX는 S1과 S2로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라고? 넓이가 내가 같다라는 말은 안 했어. 넓이가 S1과 S2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아까 개념을 이용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 B까지, A에서 B까지는 S1이야. 적분을 계산하게 되면. 근데 B에서 C까지 마이너스 S2가 나올 거야. 결론적으로 S1 마이너스 S2가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설명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고. 적분의 성질을 이제 보게 되면, 적분의 성질. 뭐, 당연시 될 수도 있는데, 써보게 되면, 자, A에서 B, fx, dx라는 것은 자 여기서 내가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를 라지 fx라고 했을 때 요거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 라지 b 마이너스 라지 fa로 표현이 가능해. 자, 증명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부정적분을 할 때 적분 상수가 붙지. 적분 상수가 붙기 때문에 fx를 부정적분 중 하나를 내가 라지 fx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라지 fx 플러스 적분 상수 c가 붙을 것이고 적분 구간이 a에서 b이기 때문에 라지 fb 플러스 c 마이너스 라지 fa 플러스 c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가 나온다는 거야. 왜냐? C라는 것은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다 생략을 할 거야. 당연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적분 상수는 어차피 숫자기 때문에 빼지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질을 보게 되면 A에서 A, fx dx라는 값은 뭐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라지 fa에서 라지 fa를 빼니까 뭐가 나올게? 0 나와. 0. 알겠지? 당연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약에 AB fx dx인데 적분 구간을 거꾸로 B에서 A fx dx를 하게 되면 적분 구간이 위치가 바뀌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알겠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것만 조금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성질을 이 정도 해석을 하고 네 번째 게 정적분 계산인데 이것도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첫 번째 자, 적분 구간 A에서 F, K, FX, K라는 것은 상수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우리가 뭐 시그마 계산할 때도 상관없어. 상수기 때문에 자, 적분을 할 때는 항상 dx를 조심해야 돼. x를 제외하고는 다 상수라고 취급을 하면 돼. 알겠지? 여기에 만약에 y가 나온다 하더라도 y도 항상 우리는 근데 익숙한 게 이제 y는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y를 항상 미치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하지만 적분을 할 때는 요 안에 모양에서 내가 요 해석이 나는 x만 신경 쓰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k라는 것을 앞으로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거는 약간 당연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합차를 이제 따로 계산도 성립을 해. 그래서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dx라고 했다면 a에서 b fx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쓰면 여기 dx를 표현해야겠지. dx 쓰고 ab고 gx dx 이거는 뭐 알고 있지?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합차도 성립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든다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뭐 A에서 간단하게 풀어주면 2x 제곱 dx야. 더하기 뭐 구간이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뭐 0, 1 그리고 0, 1 x 제곱 dx. 자, 요거를 계산을 할 때 지금 적분 구간이 같을 경우에는 안에 있는 함수를 더하거나 빼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0에서 3이고 3x 제곱 dx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3x 제곱 dx 결론적으로 3에 0, 3x 제곱 dx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하지. 이해되지? 아니 혹은 야 3x 제곱을 적분을 하면 되지. 뭐야? x 함수는 맞지? 혹은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상수 부분 빼줄 수 있고 합끼리는 또 연결시킬 수 있다. 요 성질을 기억을 해주면 돼. 항상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합쳐줄 수 있다. 정의 아니고요. 3이 뭐라고? 오케이. 어쨌든 자,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내던 간에 적분 구간 이렇게 되는 거지. 적분 구간은 변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많이 쓰이는 게 적분 구간 A, B, fx, dx 더하기 B에서 C, fx, dx는 연결시킬 수가 있어. A에서 C, fx, dx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0에서 B, B에서 C면 A에서 C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 함수가 똑같은 모양일 경우에. 이해되지? 자, 예를 들어서 뭐 0에서 1 3x 3승 더하기 1에서 5 3x 3승 dx 같은 경우에 어떻게 연결시켜 줄 수 있다? 0에서 5 3x 3승 dx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가 있고 극단적인 또 예로 0에서 마이너스 3 3x 3승 dx 더하기 뭐 마이너스 3에서 4 3x 3승 dx가 된다 하더라도 자, 우리가 눈에 익숙한 건 항상 A가 B보다 작은 경우가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낯설 수가 있어. 0에서 마이너스 3 하지만 마이너스 3으로 연결이 되지.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가고 마이너스 3에서 4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것도 연결을 시켜서 0과 4 사이에 3x 3승 dx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상관이 없어. 그 숫자가 연결이 되면 다 연결시켜줄 수 있다. 이해되지? 이 정도 좀 알면 된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한 문제를
예로 두다 치면 예를 들어서 0에서 3 x제곱 플러스 2x dx에다가 마이너스 2에서 3 x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나왔어. 요거는 마이너스 붙으니까 또 어색하잖아.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돼?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 플러스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적분구가 바뀌면 되지. 3에서 2가 되지. 맞지? 결론적으로 0, 3, 3이 연결되니까 0에서 2가 되면서 x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어떻게 쓰는지 알겠지? 지금 계속 성질들을 다 쓰고 있지. 마이너스가 붙게 되면 적분 구간이 바뀐다. 맞아? 오케이? 적분 구간 바뀌고 적분 구간이 연결됐을 경우에는 함수 모양이 똑같을 경우에 적분 구간에 다 합쳐줄 수 있다. 요것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지만 이제 뭐 내신에 많이 나온 형태가 x-1 x 3승 dx 더하기 0에서 1 t-1 분의 마이너스 1로 하자. 마이너스 1 dt.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지금 적분 지금 x라는 미지수, t라는 미지수가 다르잖아. 하지만 항상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게 미지수라는 건 우리가 결정한 거야. 내가 x라는 것을 y로 바꿔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내 이름을 넣어도 돼. 맞지? 내가 이름이 40-1에 40-3승 D40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우리는 그냥 약속을 한 거야. x라는 미지수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t라는 것을 x로 바꿔도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적분구가 0에서 1 그대로 쓰고 더하기 0에서 1 x-1에 마이너스 1 dx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요게 뭐 쓰게 되면 0에서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x-1에 x 3승 마이너스 1 dx가 됨으로써 0에서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dx가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바로 넘어가는데 이해되지? 어떻게 된 거야? x 3승 마이너스 1을 뭐 한 거야?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걸 생략한 거야. 이해되지? 요 정도는 바로 나올 수 있게.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x-1이 사라지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이 정도는 그냥 나올 수 있게 해주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이제 구간에 따라서 이제 함수 식이 다를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볼까? 구간에 따른 함수가 다를 때. 자, 요거는 어떨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x라는 것이 a보다 클 때는 gx라는 함수 모양을 가진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a보다 작을 경우에 hx라는 모양을 가진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문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b가 a, c 이렇게 돼 있는데 적분구가 b에서 c, fx, dx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적분구간을 당연히 나눠줘야겠지. 맞아? 나눠줘야 돼. 왜냐, fx라는 함수는 a를 기준으로 작을 때는 hx라는 함수를 가지는 거고, a보다 클 경우에는 gx라는 함수를 가지기 때문에 적분구간은 어떻게 나눠주면 되는 거야? b에서 a로 잡아주고 hx 플러스 a에서 c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gx, dx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이런 식으로 나눠줘서 풀어야 되고,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치면 절대값이지. 뭐 y는 절대값 x-1 모양 이런 것을 내가 만약에 적분구간 뭐 0에서 3까지 한다. 0에서 3까지고 내가 요거를 fx라고 했다. fx dx라고 했다면, 자, 절대값 x-1은 어떻게 그릴 수 있어? x1에서 팍 이렇게 그려지는 거 나오지? 어떻게 나오는지 알지? 어떻게? 자, 이렇게 x는 1에서
결론적으로 x가 1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거고 큰 구간에서는 x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아 x 플러스 1이래. 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나눠줘야 된다? 0에서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가 될 것이고 더하기 1에서 3 x 마이너스 1 dx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내가 저거를 적분을 이 식을 써도 해도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넓이랑 상관이 있어. 0에서 1 구간을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그러면 이 넓이 나와, 맞지? 오케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근데 넓이 구하는 거야.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이거 뭐야? 2분의 1이 안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0에서 1 구간 이 값은 뭐가 나온다는 거야? 2분의 1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1에서 3이면 이것도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3일 때 값을 찾게 되면 3일 때 2잖아. 여기 2잖아. 그러면 가로 길이가 2고 세로 길이가 2니까 넓이는 뭐가 나온다? 아, 소리. 2가 나오겠지. 2. 맞지? 그러면 이건 뭐야? 답은 4. 맞아? 아니, 굳이 계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1차일 경우에는 그냥 삼각형 넓이로도 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 그림상으로. 아니면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구간에 따라서 함수 모양이 달라질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줘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절대값 적분할 때, 절대값 정적분할 때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고, 뭐 배웠겠지만 이제 함수 그리는 유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면, 자 이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y는 fx 모양에서 어떤 모양을 그려줄 수 있냐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y는 절대값 fx를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y는 f에 x에만 절대값 붙은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y에만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둘 다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거야. 자, 요 네 개는 바로바로 좀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유형을 보게 되면, 함수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그러면 절대값 fx 전체 절대값 붙으면 그래프 어떻게 그리면 돼? 어떻게 배웠어? 어떻게 그리면 돼? 쌓으면 거 뒤로 올려. 너? 아니 맞아. 밑에 부분을 접어올리면. 그러니까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어. 오케이?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y 윗부분을 위로 접어 올리면 된다 생각. 윗부분은 그대로 냅두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좀 전에 그린 그래프 x-1 같은 경우도 절대값이 없을 때 그림을 그리고 밑에 부분을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맞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두 번째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다. x에만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그릴 수 있나? 두 번째 유형 y는 절대값 x. 자, 그리고 함수가 만약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일사분면이라 생각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x가 양인 구간이야. 오케이? x가 양인 부분만 신경 써주고 나머지를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접어버리면 돼. 오케이? 접는다 생각해서 좌우를 붙여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사분면이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일사분면이면 이 부분만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건 틀렸다라는 것이. 자, 양의 부분만 신경 써주니까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없고 달라 붙이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이해되지? 네? 이렇게 그리는 방법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에다가 절대값이 붙은 경우인데 이런 게 저도 문제 모의고사 친다든지 이런 데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기억을 해주면 좋아. 결론적으로 배우는 거니까. 너무 좋아. 어디 갔지? 잠깐만. 그럼 세 번째가 절대값 y fx인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함수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y가 양인 구간이지 y가 양인 구간만 신경 써주면 돼. y에 절대값 붙으면 y가 양인 구간만 신경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붙여 넣으면 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붙여 넣으면 돼. 오케이? 어쨌거나 똑같아요. 다르지? 첫 번째 거는 밑에 거를 끌어올린 거고 절대값 y가 붙었을 경우에는 y가 양인 구간을 그냥 붙여 넣으면 돼.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지? 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지. 네 번째가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고 f에 절대값 x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자,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럼 어느 부분 신경 써주면 되는 거야? 둘 다 절대값 붙어 있으면. 그렇지. 1사분면이야. 그래서 1사분면만 신경을 딱 써주면 돼요. 1사분면만 신경을 써주고 어떤 식으로? x축으로 붙여놓고 y축으로 다 붙여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좀 좌우 잘못 그렸는데 좌우 대칭이 되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쓰이지. 이 부분이 많이 쓰이는 거고 기억을 해주면 좋아. 그래서 어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그렇게 돼서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이런 것도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지. y는 만약에 절대값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3 이런 건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구간 나눠서 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그려주냐? 1, 3, 1, 3이야. 오케이? 1, 3이고 요 안의 구간에서는 어떤 상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결론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1을 넣게 되면 2잖아. 3을 넣게 되도 2란 말이야. 이렇게 되고 탁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건 그려보면 돼. 왜 그런 거냐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x가 1보다 작은 구간,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구간, x가 3보다 큰 구간. 자, 1보다 작은 건 같은 경우 절대값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다 붙어버린단 말이야. 마이너스 다 붙어버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4. 자, 이렇게 되는 거지. 플러스 4가 되고 자, 요 구간에서 왜 상수가 나올까? x 마이너스 1은 양수가 돼버리고 그리고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2가 돼버린다. 이 구간에서 2가 나오는 거고 3보다 큰 구간에서는 2x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결론적으로 요 문제 아마 많이 보일 거예요. 이런 형태 맞지? 아마 내가 봤을 때 블랙라브에서 집합 명제 부분에서도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는 K라고 했고 요게 실근에 존재할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지. 그럼 K랑 위치가 어디 있을 때 실근이 존재하는가? 요렇게 밑으로 가면 실근이 존재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이해되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게 조금 또 변형이 되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돼서 그러니까 개수가 홀수일 때 절대값 개수가 홀수일 때 막 이렇게 식이 나올 때도 있어.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2일 때 최소값을 가져. 2일 때 최소값을 가져서 1, 1이고 1이니까 2. 자, 2를 가지고 지금 1, 3이 있으면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그려진다. 범위를 나눠서 똑같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이것도 조금 알면 돼. 그럼 여기서 특징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지. 자,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짝수 개수가 나오면 상수 부분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 맞지? 결론적으로 이게 만약에 4개가 돼버리면 만약에 4개가 그려지면 여기 4개 만약에 4개가 그려지면 대충 그림을 그린다 치면 꺾이는 게 툭툭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4개일 경우에. 그리고 뭐 이거 5개일 경우에 한 번 더 꺾이게 그림이 그려진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런 거는 함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빨라. 알겠지? 그림을 그려서 방정식 푸는 게 빠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항상 방정식을 생각할 때, 방정식을 풀 때 만약에 내가 요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내가 요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좀 좋냐면 y는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2와 y는 ky의 교점의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알겠지? 항상 방정식을 너무 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항상 함수적으로 접근을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도록. 알겠지?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만약에 자 우리가 x-3이 4라는 요런 방정식을 푼다 치면 우리 막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 풀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항상 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x-3과 y는 4y 교점의 x 좌표라고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요 과정이 엄청 중요해. 알겠지? 함수랑 방정식이랑 항상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 따로따로 방정식 풀 때는 이렇게, 함수 풀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방정식은 함수 연립 방정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항상 그걸 기억하고 연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줄 거는 우함수, 기함수인데 우함수, 기함수 혹시 아나? 우함수가 뭐야? 맞지? 알지? 됐지? 그렇지. 우함수. 그 다음에 기함수는? 뭐라고? 그렇지. 자, 우함수, 기함수 설명을 해. 첫 번째 우함수를 설명해 볼게요. 우함수. 자, 우함수는 지금 정의,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fx가 f-x가 성립하면 우함수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대표적인 예로 y는 x제곱과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 x제곱 같은 경우 y축 대칭이잖아. 자, 그래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판단할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는 거야. 알겠지?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주면 뭐가 나와? x제곱 나오지. 그러니까 요게 만약에 fx라고 했다면 f-x라는 것은 x제곱 맞지? 이게 x제곱이 똑같기 때문에 저것은 우함수가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 방금 말한 y축 대칭이야. 자, 우함수는 무조건 y축 대칭이야. 우함수는 무조건 y축 대칭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정적분이랑 연결을 시킨다 치면 자, 우함수 우리 삼각함수 배웠지? 삼각함수 배웠을 때 가장 대표적인 우함수는 뭐가 있을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중에 우함수는 뭐야? 코사인이야? 그렇지? 코사인이지? 오케이? 네, 왜냐?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져, 맞지? 여기가 2분의 파이 구간이고, 오케이? 자, 코사인이야.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으로 뭐 y는 코사인 x도 있어. 근데 이제 문과 과정에서는 삼각함수를 안 배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지금 고2,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에서 끝나버려요. 알겠지? 다항함수에서 끝나는데 일단은 이제 이과생들은 코사인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코사인은 그러면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거야. 코사인 여기서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x가 되는 거야. 왜냐? 무함수니까. 맞지?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x겠지? 당연히 무함수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적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자, y축 대칭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함수가 y축 대칭인 그래프 이렇게 내가 그렸다고 쳐보자고. 그렇게 되면 내가 적분 구간이 만약에 적분 구간이 x는 마이너스 a에서 적분 구간이 x는 a라고 쳤을 때 내가 마이너스 a에서 a fx dx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 자, 넓이로 접근한다 치면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어떨 것 같아? 당연히 같지. 결론적으로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편하냐? 2배를 하고 0에서 a fx dx를 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자, 요게 엄청 많이,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봤을 때 어떤 숫자 마이너스 붙은 거에서 어떤 숫자 양이, 그러니까 서로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어떤 fx를 구하는데 그 fx가 우함수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0에서 a 해서 2배를 때려주는 값과 똑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3 뭐 x 4승, 자, 이렇게 나왔어. x 4승도 우함수야. 왜? 마이너스 x를 넣게 되면 x 4승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2배 해서 0에서 3 때려주고 x 4승 dx.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래서 우함수는 fx는 f-x를 만족하는 것을 우리는 우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함수적인 그래프적으로 특징은 y축 대칭이면서 적분해서 마이너스 a 구간을 적분할 경우에 0에서 a 구간을 2배를 해준 값과 같게 나온다. 이렇게 이 정도 기억을 해서 적분 계산할 때 활용을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거 한 가지만 더 조금만 쉽게. 자, 기함수까지만 보고, 두 번째가 이제 기함수인데, 기함수는 첫 번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fx라는 것이, 여기 마이너스 붙였을 때 f-x 요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요거를 기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뭐 이렇게 써도 돼. fx라는 것이 마이너스 f-x 뭐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둘 다 붙었을 때 성립을 하게 되면 기함수인 거고, 대표적인 예로는 y는 x 3승이 있겠지. y는 x 3승이 있고, 혹은 탄젠트 x도 있어. 혹은 sin x도 원점 대칭이지. 가장 이제 삼각함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함수 형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게 탄젠트 마이너스 x라는 게 마이너스 탄젠트 x야. 그래서 요 각 변환할 때 요 기함수, 함수 성질만 이해한다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탄젠트라는 것이 기함수랑 연결이 돼 있고, 기함수라는 것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외울 게 아니지. 그래서 요거를 외웠다면, 이제 요 성질만 기억을 해준다면, 나는 안 외워. 요거를 왜 외워? 이거 안 외우지. 당연히 머릿속에 그냥 원점 대칭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요걸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계속 그 과정을 저런 이제 기함수, 함수 어차피 공부하듯이 여러 번 계속 이건 기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들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당연히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 뭐 당연히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고. 그리고 이제 적분이랑 연결을 시켜볼게. 적분이랑 연결시키면, 자, 가장 대표적인 뭐 x 3승 같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 y는 그럼 적분 구간을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a, x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a로 잡았다. 자, 이렇게 잡았어. 자, 그러면 지금 요 두 개의 넓이는 같아요. 넓이는 같은데 부호가 아까도 말했지만 적분을 했을 때 부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s로 나올 거고 요 구간에서는 s로 나올 거야.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에서 a fx dx라는 것이 뭐가 나오냐? 0. 오케이? 0이 나와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요 성질이 엄청 많이 쓰이지. 요 성질 많이 쓰여요. 자, 기함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하나 딱 얘 보고 조금만 쉽게 얘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x에 x 플러스 1에 3승 dx 이렇게 나왔어. 자, 요거를 노가다로 접근을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풀어볼게. 마이너스 1에서 1이고 x에다가 x 3승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x 4승 3x 3승 3x 제곱.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요 합부분을 다 분리시켜 줄 수도 있잖아.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자, 각각을 함수라고 생각하고 x 4승은 무슨 함수? x 4승은 우함수야. 맞아? 우함수는 살아남는다고 보면 돼. 이건 우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기야.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우야. 그 다음에 이게 기야. 맞지? 그럼 기라는 것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접근하게 되면 0이 나와버리니까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야? 두 배를 때리고 0에서 1까지 하고 x 4승 플러스 3x 제곱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훨씬 빨라. 요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하고 있으면 속도가 느리지만 우기를 활용하게 되면 훨씬 빨라진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삼각함수랑 다 연결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접근 구간이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면 항상 우기를 생각하고 기함수는 다 날려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함수는 다 날려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일단은 우기하고 조금만 한 10분만 쉬고 더 나갈게.